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회사 다닌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출산 휴가급여 못 받는 거 아니야? 회사에서 확인서를 안 써주는데 그냥 포기해야 하나? 출산 휴가급여도 세금을 떼는 거 아닌가? 놀랍게도 이 세 가지 모두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인데도 신청조차 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 기준 출산휴가급여의 조건부터 신청 방법, 회사가 거부할 때 대처법,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세금 문제까지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놓치지 않는 방법까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다룬 내용의 핵심 요약본과 참고 링크는 하단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둘게요. 빠른 확인은 프로필 링크를 클릭하셔서 오늘 다룬 내용 마우뉴스 5번 클릭 후 요약본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1장 출산휴가급여가 무엇인가? 먼저 가장 기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출산휴가급여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소득이 끊기지 않도록 정부와 사업주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법에서 보장하는 출산 전후 휴가는 일반 출산은 총 90일, 다태아는 120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출산 이후에는 반드시 일반 출산은 45일 이상, 다태아는 6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산모의 건강 회복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 눈치 보여서 빨리 복귀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데 출산 후 최소 휴가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줄일 수 없습니다. 2장 가장 중요한 조건 180일의 진실 출산휴가급여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그런데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지금 회사를 6개월 이상 다녀야 한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은 현재 회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모두 합산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회사에서 1년 근무하고 이직 후 현재 회사에서 3개월 근무했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하면 180일을 훨씬 넘기 때문에 출산휴가급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사 근속기간만 보고 난 안 되겠네 하고 신청조차 안 하는 것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먼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장 회사 규모에 따라 누가 돈을 주는가? 여기서 또 하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급여를 누가 지급하느냐입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중소기업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90일 전체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반면 대기업은 조금 다릅니다. 처음 60일은 회사가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이 지급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받는 금액과 정부에서 받는 금액이 나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정부가 다 주는 줄 알았어요. 혹은 회사가 다 주는 줄 알았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4장 신청 방법 이제 실제 신청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사업주가 고용24 시스템에 출산 전 후휴가 확인서를 등록합니다. 그 다음 근로자가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혹은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출산 전 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 전 후휴가 확인서,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처럼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필요한 경우 추가 지급 내역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청 기한입니다. 출산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휴가 종료 후 1년 이내에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을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5장 회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가장 많이 걱정하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휴가를 승인하지 않거나 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가 거부한다고 해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출산 전 후휴가는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사업주는 임의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승인하지 않는다면 먼저 이메일이나 문자, 메신저, 내용 증명 등 신청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회사가 확인서를 안 써준다고 해서 급여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담당자가 사업주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협조 안 해줘서 아무것도 못한다 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출산 때문에 사직서를 쓰라고 압박하거나 해고를 시도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먼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당해고 구제 절차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산휴가 기간과 휴가 종료 후 일정 기간은 법적으로도 매우
강하게 보호받는 구간입니다. 6장 출산휴가급여도 세금을 낼까?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정부에서 받는 출산휴가급여 세금을 낼까요? 정답은 정부가 고용보험을 통해 지급하는 급여는 비과세입니다. 즉 소득세도 없고 연말정산 총급여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조금 다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급여처럼 세금과 원천 징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급하느냐에 따라 세금 처리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7장 자주 하는 질문 하나. 회사 입사한 지 6개월이 안 됐는데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까지 합산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출산휴가 중 계약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휴가 역시 종료됩니다. 다만 퇴사 전까지 발생한 급여는 정상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출산휴가 기간에는 연차가 안 생기나요? 아닙니다. 출산 전 후휴가 기간은 법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마무리, 오늘 내용을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출산휴가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이 핵심이며 이전 직장 경력도 합산됩니다. 둘째, 회사가 협조하지 않아도 고용센터와 노동청을 통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셋째, 정부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도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출산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법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입니다. 혹시 주변에 출산을 준비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모르고 지나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과 권리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댓글에는 여러분이 궁금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관련 질문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육아휴직 급여와 부모급여 헷갈리는 차이점을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